이제 가나형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 비문학 이미지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틀려요. 항상 틀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과제가 6, 9 수능을 묶어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푸시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묶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그리고 이제 흐름이 조금 보입니다. 이 6월, 9월 수능이 재작년에 어떻게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은 좀 구조가 바뀌었죠. 하지만 이 가나형의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형을 올해는 또 6월 달에 어떤 식으로 좀 등장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나형이 가장 심플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서로 대비해주면 돼요. 동양 나오면 서양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재 나오면 외재 나오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그 결을 크게 가장 잘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고려 시대를 불교로 굴리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유교로 바꾸고요. 유교를 이제 조선시대 유교로 굴리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인 실학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항상 전체를 아우른 이데올로기는 나중에 부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결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이 가나형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작품이니까 디테일을 조금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전소설 너무 힘들어 하셔서 고전소설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같이 보고 문제도 풀어보죠. 자, 6페이지에 가나형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인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감추고 있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세다? 이게 동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짬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 나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동양과 대치되는 서양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미지를 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동양은 이러니까 서양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기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이게 맨날 나오는 이제 심장, 이 뇌. 서양에서는 뇌가 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했었지만 우리는 뭐다? 심장이 했었다. 이 대칭.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무관하게. 이쪽을 반드시 이제 잡아주셨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양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동양의 이 과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과거제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아니래요. 세습적 권리와는 무관하게.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대법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습적 권리. 그리고 이제 세습이라는 단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세습이 뭡니까? 우리나라 왕권 혹은 양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반이 되는 이유가 뭐야? 별거 없어요. 그 사람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아빠가 조상님이 뭐였기 때문에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능력주의적. 여기를 되게 강하게 잡고 시작하는 게 이 첫 번째 포인트 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합리성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 단어로 퉁쳤잖아. 합리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 능력주의로 관료를 뽑았다는 게.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또 나오죠. 신분이나 추천보다는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서 신분이나 추천보다 여기에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분이나 추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졌다? 이 시험 성적, 능력 이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시험 성적.
이 작품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난이도가 쉬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칭을 잡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되게 큰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난이도에 있을 때는 대칭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이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 명확. 그래서 얘네들 이미지가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키워드가 이 공정성. 이쪽 라인들이 공정성이라는 이야기 또 해주거든요. 왜? 과거 시험 보니까 이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성을 바탕으로 뭘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과를 만들어주잖아요.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대요. 여기가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렇죠? 여기가 시험 성적. 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사회적 지위 획득. 키워드 볼까요? 사회적 지위 획득. 이번 6월에도 이 동양서양풍의 느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6월 달에도. 6구 수능이 이런저런 해도 철학 파트가 어려워지거든요. 6월에 이제 작년 거 풀어보지 말 거예요. 또 동양서양이 장난치다가 결국은 수능에 철학 뭐 나왔게? 그거 나온 거잖아. 그 변증법. 우리 해겔 나오면서 계란 깨지니 안 깨지니,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하면서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 6월 때는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사회적 지위 획득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생각해야 돼. 이거랑 같은 말들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나와?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만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개방성을 제고한다. 사회적 유동성을 만든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 결국은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게 이제 여성의 그런 직업적인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들을 이제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사회들을 개방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옛날에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이제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혹은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집안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 이미 부의 세습이 너무나 큰 자본주의 사회가 많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그거죠. 자기 스스로 부를 이룩한 인물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제 그 세대가 바뀐 게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 NC 회사 정도, 벤처기업 정도가 이제 손꼽히지, 우리나라는 그 부의 세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유동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이라는 게 뭐예요? 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6월달에 이런 작품들이 나온 이유도 우리나라 현재의 사회와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 이슈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예요? 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응시 자격에 그 다음 줄이 되게 중요한데,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게 러프하게 말하면 나데이버비 구조죠. 이 획득이 뭐가 있었어요? 제한이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뭐다? 공정하다. 야, 굳이 이걸 왜 줬을까? 사실 이거 지금 얘 주장에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란 말이야. 근데 굳이 찍어주는 이유가 뭘까? 항상 말씀드렸죠. 비문학은 문학이랑 달라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언급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나에 대한 주장에 반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미리 언급한다는 건 되게 효율적인 주장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뭐 하겠다?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문제 출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인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지? 근데 알겠나? 빨간색인 거 같지? 하지만 읽어보면 뭐예요? 파란색.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뉘앙스야? 제한이 없는 것 같잖아. 신분이 제한이 없는 느낌인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뭐예요? 사실 조금 있기는 했어. 이거를 언급해준다라는 건 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에 지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뭐다? 상대적으로 공정했다. 이런 뉘앙스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익명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즘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제도로 이제 바꿔주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양반가의 사람인가, 누가 아빠인가, 누가 할아버지 조상님이 지금 영의정인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비문학적인 짬밥 있으신 분들 또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요 성성성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성이 등장을 할 텐데 이 전연도, 이 전전연도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었어요? 합리성, 무슨성, 무슨성, 무슨성 이렇게 하면서 한 문단에 몰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예시가 나와요? 어떤 현실 사회에서의 예시가 준 다음에 이거는 무슨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거는 무슨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가 계속 등장을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글감에서 녹여져 나온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얘기구나.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합리성에 요 익명성 확보가 이어졌을 때 물음표는 좀 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결이지만 얘가 이제 공정성에서 파생이 된 부분이니까요. 그죠? 요런 매칭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사회적 효과. 과거제에 대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벌써 several,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문학 중에 한 지문 정도는 이런 투가 나올 거예요. 정보의 나열, 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우리 넘버링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교육의 확대와 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를 하죠. 두 번째,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요거 땡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 결과, 그로 인해 비문학은 이걸 너무 사랑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되었다. A가 B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그 다음 줄 또 나올 거잖아.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고 뭐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바꿔줘도 인상은 똑같아요. 왜? 다 여기에 긍정적인 애들이니까. 하지만 디테일을 따다 보면 얘의 인과인 거지 얘의 인과는 아니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능 가면 다른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과들 좀 따실 때 집중 좀 해주시고,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필요한 뭐였어요? 이 유교 경전이거든요. 공자말, 맹자말. 요 얘기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포인트죠. 도덕적 가치 기준. 이거에 대한 공유를 이끌어내죠. 안녕. 우리 6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모의고사 6페이지. 첫 번째 6월에 6페이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배우나 싶죠? 이 국어를 이 오늘 이제 댕동호미 화전가를 할 텐데 도대체 왜 배우나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편성을 여러분들한테 획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주제의식이 그거거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자. 이런 가치관을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도 있죠. 이것도 뭐예요? 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정성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었어. 맨날 공부를 하다 봐서 떨어졌어. 그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즉 최종 단계를 넘어서면 좋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단계가 안 되더라도 뭐요? 그 다음에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특권을 부여했다. 국가가 특권을 부여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잡아놓고 얘네들의 OX를 이제 대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글 읽으실 때는 그냥 1번, 2번, 3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에서는 뭐만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이 과거제의 합리성이 뭐에 영향을 줬다?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나오게 안 나오게? 나와요. 왜? 대칭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얘는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해요라는 이야기예요. 즉 왜 사회 안정 이거거든요.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왜 때문이야? 왜?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겠네. 왜? 근거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근거로 뭘 대칭을 하고 있어요? 뭔 바꿉니까? 여기 왕조는 바뀌어요. 왕조는 교체가 돼요. 하지만 이 엘리트층 교체돼요? 안 돼요? 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봐봐. 이거의 인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뭘로 만들어줬어요? 가변성, 불가성으로 만들어줬죠. 그럼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들을 최대한 많이 크게 들이시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안 되면 문제부터 보는 게 맞아요. 우리 2번 본 다음에 17번 본 다음에 1번에서 다시 글감 가서 찾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렇게 가이드도 편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능력치가 안 늘어나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글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이제 호흡들은 좀 챙겨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여기는 얼소가 중요하죠. 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그래서 얘의 안정성은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선발 과정의 안정성 플러스 이 통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 여기에 이 얼소라는 이미지를 또 같이 갖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어떤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얘만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온리와 얼소는 항상 매 시간 강조드리는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요 얘기를 이제 뭐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트층의 연속성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자, 네 번째 볼까요? 이거 보면서 조금 아쉬워야 돼요. 왜? 날로 먹을 수 있었는데 나의 서양이 나오면 참 편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압축한 거야. 마지막 문단에.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또 뭐 나와요? 대칭 나오죠.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동양, 우리 특히나 중국, 한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제를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 우린 경험이 있잖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동양이 서양에게, 서양이 동양에게, 더 나아가서
동양과 서양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냐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갔냐 요거 가지고도 문제를 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들 그냥 그 첫 번째 모의고사 6페이지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6페이지 딱 다 끝나보네. 이러한 그래서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아까 전에 이 오프닝 때 썼던 요 얘기가 그대로 등장을 해요. 어투가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는데 결국은 이 서양의 선교사 혹은 이 서양의 학자 이 서양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칭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양은 이거와는 달랐잖아. 대칭이었잖아. 얘네들은 다 뭐였어? 공권적이고 세습적이었단 말이야. 엄청나게 셌었던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했던 사회예요. 근데 이거보다 뭐가 더 합리적이었다? 이 과거 선발, 이 과거제가 훨씬 더 뭐라고 보았다라는 거야? 합리적이라고 사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 따시면 됩니까? 세습적 지위. 위에서는 세습적 권리였잖아. 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관심은 자상적 동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여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또 뭐야? 요게 영향을 미쳤어. 근데 심지어 또 대칭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사상. 동양은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독일 학교 제도 혹은 뭐 스위스의 그런 사회 복지 이런 걸 부러워하지만 우리 해요만 해요.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다? 실질적 제도까지도. 이거 얼쏘잖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잖아. 이렇게. 자, 이것도 어때요? 영향을 미쳤다. 인과 만들어졌죠. 그리고 서로 속성 대칭되는 거 있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 되게 글감은 쫀쫀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고이시다 보면 손을 든다고 느끼시면 돼요.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문장에서 확인하시는 단계가 이제 속도를 빨리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글까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문이 3개가 있을 텐데 어렵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글을 읽었는데 3 지문 다 이해가 안 돼. 아, 이거는 1등급 컷이 몇이다? 81이다. 한 지문만 제대로 풀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마음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글감들은 하나는 쉬워요. 하나는 쉽게 만들어 놨어. 일부러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출제자가 바뀌고 좀 그런 거에 이제 컨트롤 못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있어.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이 글이 너무 쉬운 거야. 교수님들한테는 아니 이것도 모르면은 대학교 어떻게 와요? 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괴리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이 정도는 다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고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뭐였다? 도입되기도 했었다. 팩트였죠. 그래서 도입됐다. 여기까지 이제 묶어주시면 여기서도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천천히 한번 뜯어보세요. 아, 그럼 어디서 나왔을게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야. 또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야 또. 또 어디서 나오게? 여기서 나와요. 그냥 여기서 나온다니까. 이런 데서. 그냥 또 어디서 나오게? 이거 3개 뭐 팩트체크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글감들은. 여기도 뭐 나오게? 여기도 나와요. 그럼 어디? 여기.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 부사, 서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분류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걸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자, 나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또 두근두근 해야죠. 서양을 기대했는데 서양을 여기서 이제 박살을 내버렸어. 그럼 도대체 뭘까? 그래서 동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후기로 나눠요. 보편적인 전기와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변형되는 후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그래서 유형원 아저씨 그래서 공거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관료, 선발, 제도. 자, 키워드가 뭐예요? 개혁론이에요. 이게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새로운 구조가 아니라니까. 항상
항상 나오는 구조예요. 항상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수단들을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구상은 자, 안 봐도 뻔해. 뭐를 좋아할까? 얘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잖아. 그럼 얘네들은 뭘 좋아할까? 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를 철저하게 배제했는가? 아니면 적당히 인정하고 오는가? 즉 교집합 어디가 공통점인가를 조금 포커싱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 두 가지가 또 나오죠. 저기에 있는 뭐도 문제였어요. 여기에 있는 이 능력주의적, 그 다음에 결과주의적. 키워드가 바뀌었죠. 결과주의적 얘네들의 문제점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벌써예요. 뭐까지 고민을 했다? 이 세습도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얘의 문제점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호흡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 유영한 아저씨잖아. 조선 후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뾰로롱 하면서 뭐 등장했어요? 뾰로롱 하면서 중국 나왔어요. 이렇게 시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예민해야 돼? 스트레스 받아야 돼.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 건지 얘가 영향을 미친 건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건가? 같은 결인가? 다른 결인가? 이거 했다가 조져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가? 생각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봉건적인 요소를 제도한 개혁론이 등장을 하고요. 고현무는 관료제의 상층에서는 능력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 부분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왜? 밑줄 쳐져 있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프닝에 뭐야? 중국 나오죠.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물론 우리 사회적 배경 생각하시면 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고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국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이상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일반적이었던 구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또 대칭이 만들어지죠. 상층과 하층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해요. 상층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뭘 하자? 과거제를 하자, 그대로 엘리트여야 하지만 하층은 얘네들 뽑아놓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 세습을 좀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더 이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뭐까지도 좀 보셔야 돼요? 전제 조건까지도 보셔야 돼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귀족이라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예요?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는 필요하다? 세습이긴 한데 검증 기간이 필요하긴 해.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세습을 좋아했지만 그 세습의 문제점까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계속 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료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주장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오죠. 황종이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뭘 주장해요? 벽소라는 키워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의미가 있는 거. 지방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하는 거. 자체적 관리 초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관리를 초빙을 해서, 그죠? 그다음에 시험한 후에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더 이야기가 이끌어 나가는데,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죠.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문단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과거제의 문제점 이렇게 나오고요. 이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는 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들어지고 또 뭐 만들어지는 거야? 대칭 또 만들어지죠. 이게 자꾸 뭐야? 두 가지잖아. 뭘 공부해야 되는데 내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겉핥기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 보시면 형식적 학습.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나대법비 구조죠.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뭘 공부했다? 형식적 공부만 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프라블럼 문제 나오겠지.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재능 낭비. 여기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요 3번. 결국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3번 같은 게 있기는 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이게 얼마나 쫀쫀하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있었잖아요. 이 익명성 확보는 이 공정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하지만 여기로 돌아와서 이 공정성 때문에 만들어진 이 익명성은 또 두 가지를 만들어요. 또 대칭을 또 만드는 거예요. 뭐는 안 돼. 뭐는 능력을 이 시험적인 이 성적을 평가하는 거는 뛰어났지만 이 사람의 뭐예요? 인성이라든지 인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인과고 대칭 나왔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벌써 1, 2, 3, 4, 5번 다 나왔네요.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한 임용한 관리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네요.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또 나대법비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이기 때문에 그냥 뽑힌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방 가는 것 뿐이지. 항상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발령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실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안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단기적으로만 봤다가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래 사는 가문의 집이야. 그럼 우리 동네가 발전이 돼. KTX 들어오고, 그 다음에 뮤지컬? 요즘 뮤지컬을 내가 보고 싶나? 그 뮤지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게 되게 메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열심히 떠들었던 이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잖아. 개인적 동기가 뭐와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요 얘기로 이제 묶어서 정리가 되고 있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는데요.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뭐가 약해요? 충성심이 낮았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니까 여기서 충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충성할 필요 없단 말이야. 충성심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계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키워드 바뀌어요. 봉건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그러니까 내가 봉건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요, 여러분들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 봉건제라는 걸 봉건적인 요소가 어디 거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쪽 얘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습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거였고, 공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뭐 요즘 애들은 말이야. 회사가 일이 많으면 조금 업무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이 동료들끼리 조금 회식도 하고, 좀 끈끈하게 일해야 좀 재밌게 일하는 거지. 요즘은 맨날 어디만 가고, 맨날 지 혼자 개인 시간 가져야 된다고 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은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먹고, 나는 짜장면 하면 옆에서 이제 유산슬 이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꼰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거에 과거 미화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16, 17, 18, 19, 20, 20에 다 풀어보죠. 그럼 아마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점들이 손을 들고 있는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은 명확해야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 세모 x를 칠 때 세모의 개수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감을 잘 읽는다라는 건. 그리고 세모가 아무리 많아도요, x가 존나게 크면 그거는 그냥 잘 읽은 거예요. 어차피 수능이라는 본질이 그래서.
1분만 더 드리죠. 봅시다. 자, 16번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과정, 그러니까 6월, 9월이 여러분 쉽거든요. 쉬운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쉽다라고 느끼는 건 글자를 되게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근데 수능이라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만나는 것 뿐이지 원하는 사고방식은 비슷하거든요. 16번에 1번 볼게요.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자, 키워드죠?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 글 읽을 때 이거 빼놓으면은 다 먹다. 다 뭐야? 누가 누구에게, 뭐가 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화살표의 구조들이 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1번 찍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번 모두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지는 않죠. 이 가와 나가 대칭이기는 하지만 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3번에 구체적 사상가의 견해들이 언급되는 건 나 쪽에 조금 더 가깝죠. 예시들이 조금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비판의 근거가 있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5번에서 통시적이랑 공시적은 좀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통시는 시간의 흐름, 그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시대, 이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공시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 조선시대 때 이 15세기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가와 나 같은 경우는 묶었을 때 충분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가에서 나로 통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답만 일단 얘기를 하면 몇 번 찍어야 됩니까? 4번 찍으셔야겠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되게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획득을 할 수 있겠네. 근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뭐 얘기하냐고? 낚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관료가 될 수 있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는 거죠. 하지만 관료에 대한 초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료에 대한 초빙은 여기죠. 어디에 결입니까? 여기 세습이고 봉건적인 라인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여기 있는 거 슬쩍 끼워 넣는 거. 이게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되게 빨리 풀려요. 나머지 것도 볼까요?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실시가 되었었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뤘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들.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과거제에 기초한 통치에 했었다. 여기 지식인 형성. 이쪽 라인들이었죠. 그 다음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쪽 라인이었죠. 3번.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어디에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대칭되어 있는 거 부분 있고 넘버링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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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 2번 빠져 있잖아. 어떤 식으로든 등장해. 그 다음에 18번 1번 답부터 먼저 보면 이제 2번 체크해 볼까요?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은 봉건적 요소에 대한 단어 가지고 장난쳤죠? 지향입니다. 지향과 지양에 대한 이야기들은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지향은 방향성, 그걸 추구한다라는 거고, 지양은 사양할 때 양자죠.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 했어요? 이쪽에다 뭐 집어넣었어? 어디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얘네들은 충성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봉건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봉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칭하는 부분에서 이거 섞으면서 나왔던 거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나머지 것들도 다 이쪽 대칭이죠. 아까 전에 여기 대칭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겠지. 1번, 2번, 3번 이쪽이 이제 걸리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 19번 볼까요? 가와나를 참고하여 익명성의 확보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4번이 되죠. 기억은 익명성 확보는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 회의는 관리 선발 시의 댐댐이 검증에 대한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4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요게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그리고 이쪽에 익명성 어디 있었죠? 그렸어. 우와, 여기 요거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들을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글감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 얘기가 나왔죠. 자꾸 성적, 이 학습 능력만 보고 이 인성이나 실무 능력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뉘앙스였으니까요. 20번 너무 중요했는데 답만 좀 보시면 되게 명확했거든요. 이거 똑같아. 5번 볼게요. 병이 과거제로 인한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얘는 뭐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장출 볼까?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렸잖아. 벌써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성적이 중요하고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아까 일부러 이렇게 실무 능력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결국 또 대칭에서 나오는 거고, 또 누구 건지, 누구의 주장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서 뭘 주장했는지에 대한 인과를 정말 단단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수능장에서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애초에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우리가 글감을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수능도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지금 이거 다 쓰면서 다 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얘 거, 얘가 얘 편, 얘가 얘 인과. 그리고 그거를 점점 이제 추리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문제로 나오겠다. 얘는 무조건 대칭이 만들어진다. 얘는 무조건 넘버링을 치고 가야겠다. 얘는 이 네 번째 문단에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체화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주 격주로 이제 서설 모의고사 같은 걸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실전 감각 80분 안에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좋은 글감들은 천천히 이렇게 좀 분석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글감을 찾는 눈, 그리고 문제를 빨리 푸는 눈들도 조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한 작품만 좀 가볍게 보여드릴 텐데, 고전소설 너무 힘들어하셔서 정말 많은 말들이 많았던 1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전우치전 앞에 고전소설만 조금 읽어드리고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놈의 고전소설은 이렇게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짓거리를 했죠? 저번 주에 제가 사시남전기 1시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못 드신 분들은 저한테 꼭 사시남전기 꼭 받아가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봅시다. 전우치전이네요. 전우치전. 뭘 고민해야 되는지 볼게. 자, 첫 번째.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갔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뭐다? 영웅소설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고서 이런 술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웅의 비범한 능력치, 비현실적인 능력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누가 나와? 구미호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겠어? 이 영웅이 대적하는 이 나쁜 놈들, 빌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인간 구조, 관계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소설에서 갈등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대칭입니까? 전우치와 구미호의 대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뭘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이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에 항상 뭐 잡는 게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해요. 항상. 왜 싸우니? 보면 천서. 이 천서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전우치도 뭘 갖고 있고요? 천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얘도 뭘 갖고 있는 상태예요? 천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왜? 고전소설은 팩트 체크가 한 문제가 나와요. 팩트 체크가. 우리 41번 슬쩍 볼까요? 41번만 보셔도 자,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지 않도록 이끈다.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전우치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뭘 확인해야 돼? 전우치의 요청이 했는지 안 했는지, 선도를 닦기 위해 갔는지 안 갔는지,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미호를 퇴치했는지 안 했는지, 나라가 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다 확인해야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문제 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구미호는 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냈을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감정 나오죠? 우치, 대노하면 말하게. 제발 감정은 체크하세요. 당연히 화나겠지. 지금 아주 대노한 상태. 크게 분노한 상태라는 거지. 왜? 구미호가 자기의 고서를 뺏어갔으니까.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히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래. 아주 전형적이죠.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어서 도로 돌아와 생각하니.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었으면 어떤 구조도 있어. 칼 들고 가서 그냥 조치면 돼. 그래갖고 얘가 끽 하면서 뭐가 나왔다? 비서가 나왔다 하면 그냥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실현, 역경 구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1차, 2차라는 시간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됐느냐, 두 번에 해결됐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갔는데 바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험해서. 도로 생각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요괴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곳에 오래 머물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천서가 얘는 뭘 갖고 있고요? 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뭘 갖고 있고요? 학원을 가지고 있는 구조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권은 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부적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야, 문제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부적이 여기에 붙어있어서 빼앗겼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우치 집에 돌아와. 자, 공간감 집이네요. 밖에서 집으로 왔고 돌아와 천서를 보며 못할 술법이 없음에 과거의 뜻이 없어 생각하기를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러야 하고 한 계교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의 행동 동기거든요. 언제나 소설은 뭐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이유, 이 사람의 역사, 또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감정에, 이 사람의 발화에 영향을 미쳐요. 요 구조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요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사고를 했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야? 나는 일단 첫 번째 뭐의 뜻이 없어? 과거의 뜻이 없어. 과거의 뜻이 없어. 그 다음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내가 벼슬하여 모친을 봉황하려고 하면 자연이 더뎌지겠다. 안녕하세요. 우리 책 남나요? 없어요? 가져올까요? 아마 프린트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앉아주시고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과연 잘 찾아볼까? 조교님. 근데 이틀째 내시는 조교님. 제가 중3 때부터 봤거든요, 조교님을. 중3, 고1, 고2, 고3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학원 처음 했을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했을 때 좀 분인데 아무튼 이제는 같이 네 됐습니다. 네, 요즘 그런 게 좀 많아서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인트.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고 하면 자연이 더디더라. 내가 뭔 하고 싶은 거야? 뭘 하고는 싶은 거야. 이게 대칭 만들어지거든. 과거, 즉 뭐에는 뜻이 없어요. 입신양면에는 뜻이 없어요. 근데 뭐는 하겠다라는 거야. 효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입신양변해가지고 효를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내가 뭐야? 개교를 생각하죠. 개교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개교를. 그럼 이 개교는 뭐예요? 내가 과거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뭔가 빠르게 느리지 않게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구조로 이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몸을 흔들며 변하여 뭐가 됩니까?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바로 걸레에 들어가서 대명전의 자리하는 자 포인트 기이한 능력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선관이라는 이미지가 없니? 네, 네, 줘보세요. 네,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전체요? 다 4개인데 하나가 없다. 이것도 하나가 없네. 일단은 이것만 주세요. 일단 이것만 주세요. 빨리니까. 네, 그것만 주세요. 14페이지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14페이지. 무슨 얘기했더라? 신관. 이 선관이 뭐예요? 이 선자가 뭐야? 위촉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신선할 때 선이야. 그 신선의 벼슬아치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 밑에 가지고 하는 그 도사님들. 얘로 변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만나러 가요? 이제 궁궐로 간단 말이죠. 공간감 바뀐 거 능력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임금님이랑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금의 등은 궤변이로구나 하니 왕이 배경하사 우리 배경동그라미 적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와요.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할 텐데 이 감정이 무슨 감정 아니야? 배경이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 나쁜 감정일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경이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100년 전에 헤어졌던 여인을 만났어. 그때도 대경이야. 그럼 그땐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니까. 근데 내가 호랑이를 만나서 나를 잡아먹어요. 그때 대경이야.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들도 좀 따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서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니 우치가 운문 중에 서고 청이동자가 외쳐 말하기를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을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단정이 있거늘. 이런 거 밑줄 치면서 뭐 잡을 필요는 있어요? 외양묘사 이런 것도 맨날 나오니까요. 왕이 4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우치가 말하길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에 유족함을 하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시에 상냥하리니 그날 미처 대령하되 길이 10첩 5촌이요
너비 삼척 이촌이요.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겠도다. 그래서 지금 뭐야? 아, 내가 엄마 모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황채한테 가서 삥 뜯는 거예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뭘 만들어내라. 황금, 이거 뭐냐 이거 기둥. 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중략. 그럼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중략이 됐으니까 사건이 변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들킬까 안 들킬까? 들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치가 무하나요. 무하나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야. 혹은 좀 머쓱한 거지. 그럼 왜 머쓱할까? 달아나고자 하니까 벌써 능력치가 와야 돼. 들켰구나.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삭이 되어 달려드니.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화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얘 때문에 얘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야? 능력치가 있는 도사가 됐구나. 우치가 보람에 되어 난려한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우치가 애걸하면서 말하길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좌당만사 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맨날 패턴이잖아. 내가 널 죽이겠다. 저희 엄마 아빠가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이 효고를 마치기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패턴이죠. 화담이 말하길 내 이변은 살리거니와 다시 한번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을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음을 어떠하뇨. 우치가 말하길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라. 자, 포지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우치라는 포지션이 기본적인 영웅과는 조금 달라요. 왜? 이전의 영웅은 어때? 항상 달라. 유교의 화신이야. 항상 임금님한테도 뭐하고 충성심을 다 바친단 말이야. 그래서 조력자가 나와도 이 사람의 행동을 고치거나 계몽하진 않아요. 그냥 도와주면 돼. 무기 주고 백마 주고 화이팅 이러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뭐야? 이 사람의 포지션 얘도 뭐예요? 조력자예요. 또 나오잖아 영웅소설에.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는 뭐야? 얘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큰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고 하직한 후에 집을 돌아와 요술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우치 모부인이 조라니 우치가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었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이 나와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말하기를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갔거늘.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지름이 어떠하뇨. 우치가 말하길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고 하니 행장을 꾸리거라. 우치 크게 기뻐하며, 이것도 감성이거든요. 기뻐하다. 이거를 반항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관계가 긍정으로 바뀌었다예요.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말하길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탈없이 있어라.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뒤는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해서 이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엔딩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일단 패스하고요. 41분 볼게요. 이게 뭘 얘기해 주시면 첫 번째 봐봐. 1번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렵히지 않도록 이끈다. 이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나온 거예요? 조력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끝이었고, 자, 나머지 답이 안 되는 이유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1번 찍고 안 봐. 그런 능력치가 있어야 돼. 왜? 1. 조력자 존나 많는데 더 볼 게 없어요. 근데 2번 볼게.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에 닿기 위해 함께 간다. 와, 존나 맞아 보여요. 하지만 뭐가 보인? 선도에 닿기 위해 함께 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앞이 다르잖아. 뭐야? 전우치 요청에 따라요? 아니거든. 얘가 먼저 요청, 제안을 해. 틀렸지. 3번.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압하는데?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공격 안 해요. 그냥 도망가다가 걸려요. 4번.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대충 했잖아요? 존나 맞아요. 아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야? 시간감 엄청 중요해요.
시간감.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야. 미래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ED, 했다, 안정시켰다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돼요. 5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촉한다? 일단 재촉에서 틀렸고요. 약속이 뭐였어?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오겠다였죠.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쳤을 때, 얘를 지웠을 때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5번을 한 번 읽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능력치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이거 좀 그런데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이랑 만화랑 무협이랑 이런 것만 개같이 읽어도 국어 능력은 몰라요. 왜? 문학이 개 쉽거든. 근데 이게 문학 그 수능에서도 요 능력치를 한 문제 정도 요구를 해.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니? 그때 이 사람의 표정이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글자가 이런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얘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뉘앙스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문학 감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능력치가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다 갖고 가야 돼요. 이런 정보적인 인과적인 부분들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 42번도요. 여러분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오답률 진짜 높았거든요. 얘도 그 얘기 여기 옆에다 적어보세요. 인상으로 풀면 동그라미 5개일 거예요. 왜? 다 맞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읽으면 뭐지? 다 맞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쪼개봐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 보세요. 쪼개보자 적어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그죠? 쪼개면 대칭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데 좀 의미가 있고요. 자, 43번 한 장 넘겨볼까요? 43번 43번도요 팩트체크 문제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걸 했니 안 했니? 이 부분이거든요. 이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공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게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문제들이구나 보시면 되겠고 44번은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틀리면 그냥 거의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영화적인 부분들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도 오답률이 좀 있었던 문제. 근데 옆에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전소설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놈의 공간, 그놈의 시간이에요. 이 일이 같은 공간인지 다른 공간인지 한꺼번에 일어났는지 흐름으로 일어났는지 그거를 정말 매년으로 봐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찾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우리 9월까지 풀어오시는 거. 수능 아니에요. 또 수능까지 풀어온다면 선생님 과제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6월, 9월 풀어오시는 게 우리 첫 번째 비문학 대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문학으로 좀 넘어보도록 하죠.